사장님이 볼모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볼모로 안녕하세요. 젠틀한 형제들입니다. 오늘은 살짝 자극적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은 원청, 그러니까 이제 하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일을 주는 업체와의 어떤 분쟁에 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는 많이 당하진 않았지만 다른 이제 업계 사장님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은 엄청 큰 어떤 청소 업체 뭐 이런 업체들한테 돈을 떼먹히는 사건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할 때 루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직접 저희와 이제 계약을 하시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그런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한테 시공을 받으셨던 분이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가서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는 B2C라고 하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이제 저희와 고객님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고 서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인테리어 업체라던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청소 업체들, 뭐 줄눈 업체들, 이런 홈케어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이 딴 일을 이제 수수료를 떼주고 하청을 받는 일이 있죠. 이게 세 번째 일인데, 이거는 사실 B2B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B2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님을 직접 만나니까 어떤 색상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어디를 시공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다만 이제 광고를 계속 해야 되니까 광고비가 나가고, 또 이제 고객님이 이제 발길이 끊기면 당장에 어떤 매출이 없으니까 조금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업체한테 일을 받는 방법은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일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광고비 같은 게 따로 나가지 않잖아요. 수수료는 나가지만 어쨌든 광고비는 나가지 않고, 정말 큰 업체 아니면 일을 많이 주는 업체를 만나면 별다른 노력 없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고객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시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서비스나 아니면 뭐 추가를 하시더라도 더 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조율이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소통이 좀 힘들고,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 업체를 하나 끼고 있으니까 이 결제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해져 버려요. 왜냐면 어쨌든 이 고객님은 여기 큰 업체랑 계약을 한 거고, 저희는 이 큰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한 거다 보니까 뭐 이 업체는 저희한테도 일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잘했다고 하지만 여기나 여기 다른 업체에서, 다른 하청받은 업체에서 일을 못 해버리면 이 고객은 이 큰 업체한테 이제 결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업체는 우리한테 고객이 아직 돈을 안 줘서 너네한테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결제에 대한 단점이 그러니까 너무 커요. 사실은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100단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재작년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돈을 좀 까먹었던 적이 있었던 거 하나랑, 거의 최근에 한 3월쯤에 한 100만 원 정도 못 받을 뻔했어요. 근데 결국 받긴 했지만 못 받을 뻔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하신다면 요런 좀 상황에서는 아니면 요런 문제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일반 분들이 보시는 거라면 저기는 저런 문제도 있구나, 저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선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 한 1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그거를 한번 통화 내용은 지금 다 지워져 가지고 문자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물론 1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3명이서 다니는데 10만 원이면 5일치의 식대가 해결될 정도의 돈입니다. 2만 원씩 뭐 인당 6천 원씩 쓰니까 5일치의 식대 비용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거래처 하나를 잃었죠. 사실은 거래처 하나를 잃었고, 이 업체는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고, 이런 업체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잠적해서 지금은 뭐 알 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행적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10만 원 받자고 고소를 하자니 고소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냥 큰 교훈 하나 얻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다시 다른 일에 열심히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잘 해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애초에 하청을 많이 받진 않고, 오랫동안 거래한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업체한테는 좀 일을 받지만, 그 신규 거래처랑은 잘 거래를 안 해요. 왜냐면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시고, 이것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기 때문에 하청 일은 잘 안 받는데, 최근에 조금 알게 된 업체가 하청을 부탁해서 한번 일을 처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돈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좀 생겨서 그 상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A라는 업체가 젠틀함제님들 혹시 부천에 주는 시공이랑 욕실 코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금액이 대충 한 100만 원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시공 날짜가 돼서 시공하러 갔다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이 A라는 업체를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는지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고객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업체가 유리막 코팅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받고 싶다, 급하게 좀 와주실 수 있냐 해서 다음 날인가 찾아가게 되었죠.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코팅이 중간에 잘 안 먹어서 이렇게 물결 파도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갈아내고 좀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보시면 코팅을 한 자국들이 지금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다 깔끔하게 시공했고,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이 코팅이 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공을 했던, 보시면 이렇게 줄이 쫙쫙쫙 가 있죠. 이렇게 뭔가 뭐 빼빠지를 한 느낌의 이런 것도 있고, 좀 더 적나라하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코팅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광택 작업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코팅을 하는, 코팅을 깔끔하게 다시 했던 이제 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코팅을 망친 업체가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준 A라는 업체였어요. 코팅을 망친 업체가 A라는 업체였고, 이 A라는 업체한테 저희가 이제 코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청소업체거든요. 청소업체다 보니까 코팅이나 주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랬겠죠. 코팅 되게 쉽고 돈도 많이 벌고 뭐 바르기만 하면 끝이야, 그냥 해 해서 했다가 지금 저런 상황이 난 것 같아요. 무조건 사전 작업 잘 갈아내고 광택을 내고 코팅을 입혀야 되는 작업 공정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발라만 버리니까 저런 문제가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렇게 해서 알게 되었던 업체입니다. 이 A라는 업체가 부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1층에서 줄눈이랑 욕실 코팅 좀 해주세요 해서 가게 됐고, 시공이 끝나고 알게 됐어요. 그 이제 B라는 인테리어가 A라는 이 청소 업체한테 41층과 31층을 이렇게 일을 2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두 집은 자매지간이고요. 이분이 41층을 했는데 또 코팅을 또 망쳐놓은 거예요. 엄청 망쳐놨는데 이번에 타일까지 완전 다 손상이 돼서 욕실 전체를 리모델링 비용이 한 400만 원 가까이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31층
언니네 집을, 동생네 집이었나? 하여튼 그 집을 자기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우리를 부른 거죠. 저희는 시공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고, 인테리어 업체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고객은 B라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일을 맡긴 거고, B라는 인테리어 업체는 A라는 업체한테 일을 맡긴 거고, A라는 업체는 저희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31층은 잘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집은 되게 잘 끝났어요. 근데 41층이 안 끝나다 보니까 이 31층 분은, 나는 우리 동생 집 다 완료될 때까지는 난 돈 못 준다. 이렇게 되니까 이젠 그 인테리어에서는, 난 고객한테 돈 못 받았다. 나도 돈 못 준다. A 업체는, 나는 내가 좀 400만 원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냐. 저희는 뭐예요? 저희는 일 잘해놓고, 일 아주 잘해놓고 완전히 그냥 지금 100만 원이 묶여버린 상황이 됐어요. 일단 먼저 A라는 업체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네, 여기까지는 A 업체와의 문자 내용이고요. 이제는 그 A 업체와 B 인테리어, 그러니까 A 청소업체랑 B 인테리어 업체랑 통화를 한 걸 가지고 한번 통화 녹음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 도대체 이제 이런 상황이 하도 많이 듣고 저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실 거는, 제 생각에는 하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고객은 원청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든 대형 청소 업체든 우리한테 일을 준 사람이 우리한테는 고객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원래 이제 실제로 입주하는 고객한테 돈을 못 받아서 너네한테 줄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인데, 정말 많은 분들의 생각이, 고객이 돈 안 주면 그 업체도 돈 못 주죠 라고 하신다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한번 댓글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와 B라는 인테리어와의 저와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전화 받으신 분 있죠. 청소 업체에다 전화 받으셔서 사장님 오신 거잖아요. 네네. 코팅 못 하시는 분. 네네네. 그분이 46층에 일을 저질렀어. 네네. 그건 듣긴 그래가지고 했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 파티션에 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파티션에도 묻고 벽이 하얗게 올라왔다고? 네, 벽이랑 바닥 타일이. 그래서 어저께 그 UV 코팅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이걸 갈아낸다고, 그 경화된 거를 갈아낸다고 네. 샌딩기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하셨는데 네. 결론은 못 갈아낸대요. 네네. 그래서 타일을 재시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줄눈 사장님 지금 그 전화하신 분, 네. 그 사장님이 돈을 저한테 화장실 교체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확답은 하셨는데 네. 일단은 그 관계를 제가 맺고 나서 사장님한테 입금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 저랑은 아니, 상관없는 사장님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그분한테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래서 사장님이 희생양이 된 거는 맞는데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는 저도 알아요. 네. 안 드릴 건 아니고 이분들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네. 저한테 견적을 뽑아서 오케이를 한 다음에 제가 입금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지금 저녁에 제가 견적 뽑아서 그 여자 사장님한테 넣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 오케이 하면은 사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를 안 하면?
오케이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말은 해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네. 아,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말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사장님이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볼모로 돼야지 그 사장님이 조금 압박감을 느끼죠. 아, 이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네네. 화장실 2칸을 다 해줘야 돼. 근데, 아이고, 사장님, 네,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월요일 날 일 끝내고, 중간에 뭐, 커뮤니케이션 잘못된 거 그냥 가서 해드려야겠다 해서, 화장대랑 화요일 날 와서 싱크대랑 또 해주고, 하고, 금요일 날 결제된다 해서 기다렸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고, 토요일 지금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제가 느끼기에는 꼬투리 잡는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네, 사장님은 어떻게 왔는지 저는 아는데, 네, 그 팀장님이 사장님을 불렀는데 나는 좀 지인 관계인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분이 지금 포팅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네.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은데 어제 또 화성인가 구리에서 이거 잘하시는 코팅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네. 연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못하고 가신 거예요. 사장님 음, 아예 안 된다고 못 네, 하신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네, 분은 오셔가지고 연마기까지 가져왔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팀장님은 자기가 다 변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원활하게 얘기했을 때는 사장님한테 문제가 없는 거지. 아, 이건 저는 잠깐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안 되긴 하는데 제 그분이 뭐 입장에서는 제가 불모 인질로 잡혀 있다 해도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마음 먹었으면 안 줘요. 그거는 그래요? 모르는 사이에요. 모르는 사이 그냥 한번 사장님 부탁받아가지고 간 저랑 한 거지. 2, 3년 작업을 계속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장님 안 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는 그 거래하는 업체가 네네. 코팅하는 업체가 저하고 한 3년 이상 됐어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연락 안 받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럴 순 없죠. 저는 그걸 믿는데 네. 일단은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결제를 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좀 큰 금액인데 그래요. 저희도 그러면 네네네. 제가 그 사장님한테 네. 지금 얘기를 해서 네. 사장님 돈은 네. 그 사장님 보고 넣으라고 그럴게요. 아, 형님, 그 인테리어 선생님랑 통화하셨나요? 예. 아, 네. 통 안 됐어요? 아, 통화 듣고 돈은 사장님한테 예. 받는 걸로 돼가지고, 예? 돈은 사장님이 주시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준다고요? 네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준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40 몇 층짜리 이제 완료되면은 30 몇 예. 층짜리 잔금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사장님. 네네. 그거 일 처리 중이거든요. 다음 주에 결정 날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잔금 제가 어차피 저희도 받아야 되니까, 네. 예, 그 일 처리 빨리 하고, 저희도 어차피 그 시간 없어 빨리 할 거거든요. 지금 오늘은, 저 400, 오늘 결정 안 되나요? 저희도 오늘 결제할 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나갈 게 400이에요. 아, 거기, 네. 지금 머리 아파요, 지금. 근데 저도 예. 지금 월요일날 작업하고 지금까지 뭐 이러지도 여기서도 안 된다고 저기서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어쨌든 사장님한테 일을 받은 건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장님,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네. 예. 어떻게 근데, 할까요? 예. 일단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먼저 사장님한테는 그냥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 30 몇 층, 31층 있잖아요. 예. 거기도 돈을 안 준대요. 그 동생 집이 잘못돼가지고. 뭐가 잘못돼요? 사장님이 한데? 아니. 사장님이 그 바닥이랑 한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처리 중인데, 원래 내일 제가 들려갖고 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넘어가서 일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잔금을 제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네. 예, 그 처리하면은 바로 입금해 줄 거예요. 제가 근데 얘기할게요. 그- 처리하면서 바로 해주라고. 예, 형, 들어가.
아, 근데 그러면 거기 잔금 받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덕차에도 다시 뭐 해야 된다 아니,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제가 처리해 주잖아요, 그거를. 네, 저는 어차피 저는 지금 돈을 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돈을 물어주면은 잔금을 받아야 되는 건 사장님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제가 잔금 안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무는 공사 대금을.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해줄 거라서 안 해줄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네, 업체도 저희랑 3년 된 거예요. 네, 네. 예. 제가 뭐 눈 감고 뭐 이거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음 저도 주 월요일은 되나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 확답을 줘야 저도 이 예. 인권 쓴 예, 무슨 말인지 사람들한테 알아요. 인건비 네, 사람들 드려야 되고. 예. 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그러면 고객님 번호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통화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 돈은 제가 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분명히 좀 그거겠죠. 저한테는 100만원 주고 고객한테는 한 150만원 부른 다음에 한 50만원 먹이려고 뭐 뭐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말했던 돈 그 결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분이 얼마를 더해서 받든 뭐 그분의 역량이고 어쨌든 고객도 합의를 한 거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 거겠죠. 물론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신뢰라는 게 하청과 원청 사이의 신뢰는 어쨌든 일을 주는 사람은 일을 주는 거와 동시에 결제도 좀 잘해주는 것이고 일을 받는 사람은 정말 그 일이 내가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일을 해야 되고 성실하고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는 게 원청과 하청의 이 신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결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 약속 되게 잘 지켰고 연락 두절된 적 없고 모든 것 다 제가 하는 일처럼 다 했기 때문에 신뢰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업체와는 신뢰도가 좀 깨졌어요. 앞으로 이 업체에서 저한테 일을 의뢰한다면 절대 하지 않겠죠. 이렇게 좀 신뢰가 깨졌고요. 물론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 3년, 4년 정도 꾸준히 거래를 하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고객한테 돈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간에 토요일날 저한테 일을 했던 게 있으면 바로 결제해서 그냥 바로 돈 쏴주십니다. 결제 바로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몇몇 인테리어나 몇몇 대형 어떤 업체들이 이러한 좀 그 결제에 대해서 미루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1년, 2년 동안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이미지가 저희 업계에서는 조금 안 좋게 나긴 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어차피 돈도 받았으니까 하소연할 게 아니라 혹시나 현장 일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하청을 받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꼭 계약금을 좀 많이 받으세요. 100만원이라면 한 30% 정도는 계약금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고객이랑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시는 게 좋긴 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고객 전화번호 줘라, 우리가 색 정하고 아니면 어디 시공할지 좀 정확히 더 파악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고객 전화번호를 받아놓은 게 좀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당일날 일이 끝나면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를 받는 거를 좀 강력하게 못을 박아 두셔서 이렇게 돈을 떼먹는 일 좀 많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넋두리 같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젠틀한 형제들의 백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